앞에 보이는 건물이 문학의 집 서울입니다. 이곳이 예전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했던 국가안전기획부장의 관사로 이용되었던 곳입니다. 국가안전기획부가 국가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강남으로 이전한 후 예전에 중앙정보부장 국가안전기획부장의 관사가 지금은 문화의 시대에 걸맞는 정서적 교감의 공간이자 수도 서울이 중요한 문화적 활동들이 모여들고 확산되는 공간으로 활용되면서 우리 문화를 성장시키는 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서울시에서 이곳을 인수하여 유한 킴벌리와 함께 해마다 시인들, 문학인들의 행사인 수요문학 특강, 시낭송회, 그리고 문학인들의 자화상전과 시서화전, 친필전 등이 정기적 또는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다음 가는 장소는 일제강점기 일제의 어용연구기관인 조선사 편찬위원회가 있었던 곳입니다. 다음 장소까지 약 200m의 거리가 있어 가는 동안 조선사 편찬위원회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10년 조선을 강제 병합한 후 일제는 그들이 통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우리나라의 역사를 왜곡하고 민족의식을 폄하하기 위하여 일본인은 우수하고 한민족은 열등하다는 의식을 심어줄 목적의 단체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1916년에 설립한 단체가 조선반도사 편찬위원회입니다. 이 단체는 1922년 조선사 편찬위원회로 명칭을 바꾸었고 1925년에는 다시 조선사 편수회로 명칭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 단체를 확대 개편하여 1945년 해방될 때까지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고 폄하시키는 역할로 이용하게 됩니다. 이 단체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매국노인 이완용과 박영효, 권중현 등이 고문으로 유축되어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친일 매국노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이완용인데 여기에서도 이완용의 이름이 나와 그 이유를 알 듯합니다. 바로 이곳이 앞장서서 우리 역사를 왜곡했던 조선사 편찬위원회가 있었던 곳입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 이 옆 담장을 따라 올라가면 왼쪽으로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된 후 일본 공사관을 확대하여 개편했던 일본 통감부가 있었던 곳이 나옵니다. 이곳이 1910년 경술국치 이후에 남산 일본 통감부 청사를 조선 총독부 청사로 증축하여 사용하였던 곳입니다. 이후 이곳에 있었던 남산 조선 총독부는 사무공간의 부족으로 1926년 경복궁 흥내문 구역을 철거한 후 그 터에 신청사를 건립하여 이전하게 됩니다. 왼쪽에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곳입니다.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철거 후 남산 예장자락 복원을 위한 재건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1910년 한일 병합 후 이곳에 자리 잡은 조선 총독부는 1925년까지 15년 동안은 남산 이곳에서 1926년부터 1945년까지 20년 동안은 경복궁에서 조선을 지배 통치하였습니다. 이 사진 속의 모습이 조선 총독부를 세우느라 폐허가 되어버린 조선의 법궁이었던 1930년대 경복궁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 속 경복궁의 모습은 폐허가 되어버려 광화문도 없어졌으며 궁궐의 여러 정각들이 대부분 파괴되어 없어져 버렸고 동십자각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허망한 상태입니다. 이때 서십자각도 없어졌다고 합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모습입니다. 이곳 남산 조선 총독부에서는 1921년 의열단원인 김익상 의사가 전기 수리공으로 위장 침투하여 폭탄을 던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익상 의사는 두 발의 폭탄을 던졌는데 한 발은 총독실로 인한 비석과에 또 한 발은 회계과장실에 던졌다고 합니다. 비석과에 던진 폭탄은 불발되었고 회계과장실에 던진 폭탄은 폭발하여 혼란에 빠뜨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혼란한 틈을 타서 이곳을 빠져나와 평양을 거쳐 중국으로 무사히 탈출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922년 상해에서 일본 육군대장인 다나카를 암살하려고 또 폭탄을 던졌으나 폭탄은 불발되고 의거는 실패하게 됩니다. 결국 붙잡혀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고 사형을 기다리던 중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고 합니다. 무기징역으로 복역 중 추가 감형되어 21년의 옥고를 치르고 나와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돌아온 고향에서 일본 형사에게 연행된 후 소식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아마도 살해되었을 것이라는 추측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 일대 지역은 1592년 임진왜란 때 숭례문으로 들어온 갓도 기요마사 부대가 머물렀다고 하여 일본인들은 외장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조선시대 도성을 지키는 부대가 무예 훈련을 하던 곳이라 하여 무예장대 또는 예장대라고 불리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장자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926년 경복궁 안으로 조선 총독부가 이전한 이후에 이곳에 일본 왕이 사회교육 장려금으로 주었던 하사금으로 과학관을 지어 은사기념과학관으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은사기념과학관? 아주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 일본 왕이 조선 백성을 위해 베푼 하사금으로 일본의 선진 과학기술을 조선에 알려주기 위해 기념으로 세운 과학관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후 1945년 해방이 된 후 국립과학박물관으로 사용하다가 1948년 국립과학관 청사로 사용하였습니다. 이곳이 남산 조선 총독부와 은사기념과학관이 있었던 곳입니다. 해방된 후 국립과학관 청사로 이용하던 그 건물이 1950년 6.25 전쟁으로 파괴되어 다시 지었고 이후 KBS 방송국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1976년 KBS 방송국이 여의도에 새 청사를 짓고 이전함에 따라 이곳을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가 사용하게 되었고 이후 1995년 국가안전기획부가 강남구 내곡동으로 이전한 후 지금의 공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애니메이션 센터로 이용되었습니다. 직전까지 사용했던 건물은 1962년 지어진 건물로 노후화되어 지금의 공사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남산 예장자락 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사가 완공되면 기대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지금까지 문학의 집 서울, 그 앞을 지나 일제 식민시대에 남산 조선 총독부가 있었던 곳까지 오면서 이곳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제강점기 노기신사가 있었던 곳을 지나 경성신사까지 이동하겠습니다.